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미제 사건인데 왜 엽기 토끼? 하지만 뭐 조만간 잡힐 내가 힘든 상태라는 걸 내가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내 체력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 이 얘기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공감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닥터 프렌즈로 오시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멘탈 탄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3만 안에서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RPD 도준우 PD님과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릴러머 책을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엽기 토끼 사건. 숨어있던 2층 집 신발장에서 봤다는 엽기 토끼 스티커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그 집은 기억하겠네. 그 방송을 만드신 거죠? 그쵸. 몰랐어요? 몰랐어요. 동생 하는 사이고.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했으니까 사석에서. 그쵸, 사실은. 딴 얘기만 했죠. 나는 솔로 얘기하고. 나는 솔로 얘기하고 저희가 또 같이 고양이 키우는 집사여서 고양이 얘기하고 그쵸. 뭐 그랬던 거라 사실 저는 좀 많이 놀랐거든요.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미제 사건인데 왜 엽기 토끼 뭐지? 예고만 보고 제목만 보고는 되게 흥미가 생겼던 도망친 피해자가 한 명 있었는데 숨었던 곳에 엽기 토끼가 붙어 있다는 그쵸, 신발장이 붙어 있었죠. 단서가 돼가지고 되게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화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게 제가 그 알 가서 두 번째 방송이었어요. 아, 그 알 초짜 PD였던 상태에서 하게 된 방송인데 그때만 해도 이 엽기토끼 신발장이란 존재는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 신정동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1차, 2차 사건까지만 당시에 단신으로 기사가 한 몇 개 있었고 이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사가 없었거든요. 우연찮게 그 서울청 형사님들하고 밥을 먹다가 그때 들은 얘기죠. 사실은 미수가 하나 있다. 그 사람만 협조해주면 범인 잡을 수 있다. 근데 협조를 안 해준다. 뭐 좀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협조도 안 해줬었고 당연히 취재 협조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떻게 운 좋게도 제가 좀 끈질기게 설득을 한 끝에 만나 뵙고 그래서 이 사건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달려들었던 사건이었고 엽기토끼 신발장이 있던 그 집만 찾으면 된다. 이 신정동 2구역에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었고 시청자들도 그런 마음 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방송 끝나고 다들 로드맵 캡처해가지고 맞아. 이 집이다 저 집이다 막 저 엄청 많이 다녔어요. 신정동 막 다 다녔었어요.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봐. 제목에 엽기 토끼를 사실 넣은 것도 신정동 연쇄살인 보통 제가 PD였다면 그렇게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한 제목이 저렇게 이제 엽기토끼와 신발장 이게 메인 제목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전혀 그 알 방송 같지가 않아요. 엽기 토끼와 신발장. 그 엽기 토끼는 또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고 그걸 굳이 또 이렇게 넣으셨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 딱 그 사건에 딱 꽂힌 것도 미수 피해자가 있다가 있었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도망친 건데 반지하에서 정말 그분이 대단하신 게 그냥 도망갔으면 잡혔을 거예요. 그치. 어쨌든 상대방은 여자고 범인은 남자니까. 남자 둘이었으니까. 근데 반지하에서 나와서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2층 계단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숨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 엽기토끼 스티커가 있었고 결국 범인들이 찾다가 돌아온 다음에 나간 거란 말이죠.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엽기토끼라는 게 저도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 알과 엽기토끼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PD로서 이 사건에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 방송을 보게 할 요소가 필요한데 엽기토끼라는 걸 꼭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보부터 제가 엽기토끼 스티커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냈었어요. 일부러. 사실상 근데 저작권이 걸린 거잖아요. 혹시 뭐 소송 같은 게? 원래 원칙상으로는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저작권자라면 허락을 해주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좋은 사건은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근데 허락을 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절대 못 쓰는 거고 어떻게든 쓰고 싶어서 법률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후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쓰자. 그래서 과감하게 썼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시청자 같은 경우 분들 같은 경우는 진 선생님처럼 이제 호기심 갖게 된 거고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된 널리 알려진 거죠. 계기가 됐죠. 범인이 아직은 안 잡혔죠. 안 잡혔어요. 전 정말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의 저였다면은 시작할 때부터 이건 잡기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범인 잡기 위한 게 범인 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때 저는 워낙 그런 부분에 무지했기 때문에 아직 그쵸. 예. 두 번째 방송. 예, 그냥 용감하게 가서 그냥 잡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잡지 못했던 하지만 뭐 조만간 잡힐 수 있는 수사 상황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건 뭐 그 알 채널에서 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뭐 멀지 않은 미래에. 예. 좀 잡혔으면 좋겠고 웨이마크 커리어 진단 프로그램 통해서 도준우 PD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심리적인 자원 정신과 영역에서는 자원이란 표현을 많이 해요.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돈이 많다 그러면 금전적인 자원이 많으니까 뭔가 해볼 게 좀 있죠. 가족, 친구가 좀 두텁다. 연애를 잘하고 있다 하면 그런 사람 자원이 좀 많으니까 좀 힘들 때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뭐 인내심 같은 이런 좀 성격적인 부분의 자원도 있는데 그게 또 약한 것도 있고 내가 돈은 많은데 대인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자원은 나한테는 좀 보완이 필요한 자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했을 때 내가 좀 보완할 부분들을 찾고 좀 강점인 부분은 좀 내가 인지하고 좀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궁금한데요? 보완해야 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마음 인지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을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마음을 인지한다. 내 마음을. 그쵸, 내 마음을. 엽기 토끼 사건 이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피해자가 너무 안 됐어. 범인 잡고 싶어. 막 내가 경찰 만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로드뷰 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거를 3년 넘게 해오셨어. 그때만 해도 공중파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이제 그런 새로운 거에 또 들어가면 뭐 재미도 있으셨겠지만 또 해야 될 거 이렇게 짜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좀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그거를 내가 좀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인지력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는 제일 취약하게, 제일 낮다. 그렇더라고요. 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내가 지쳤다는 거, 내가 쉼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차리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러다 보면 좀 마음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다. 아, 내가 힘든 상태라는 걸 내가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내 체력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 체력이 좋을 수 있죠. 힘든데도 몇 년을 해왔다는 거는. 하지만 뭐 형도 좀 이제 늙어가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들보다 그 지친 시기가 체력이 좋으면 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누구는 2년 만에 힘들어질 거 나는 뭐 5년이 걸릴 수 있고 언젠가는 뭔가 신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따지고 보면 그 알 본방할 때가 훨씬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취재원도 직접 상대를 해야 되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사실 그런 일은 아니니까 지금 하는 일이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본방할 때는 정말 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유튜브 온 뒤로 오히려 되게 취약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호흡이 좀 불편해져서 처음엔 정말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클리닉 같은 데 갔는데 몸이 다 멀쩡한 거예요. 뭐 폐, 뭐 심장 뭐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거죠. 그게 한 1, 2년 됐거든요. 진료받고 있는데 지금은 되게 일로 힘든 시기가 아닌데 엄청 힘든 시기가 아닌데 왜 지금 이게 왔지? 그게 되게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게 좀 쌓여서 온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좀 지친 줄 모르고 계속 일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휴식도 하고 나한테도 좀 쉼을 줬어야 됐는데 그게 막 계속 쌓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황장애 오신 이후로는 좀 뭔가 좀 바뀌신 게 있으세요? 있어요. 일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늘 긴장 상태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긴장도가 좀 높아지. 뭐 HIV 검사라고 해서요 하면은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긴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막대기가 2개가 있는데 교감이 아마 긴장인가 보죠. 맞아요. 한 3배인가? 월등히 네, 거의 3배 됐어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방송보다 지금이 더 그럴 수 있는 게 방송은 딱 일할 때 일하고 털면 또 쉬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하셔서 알지만 계속 내 손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뭘 계속 조회수를 보게 되고 댓글을 보게 되고 또 그걸 안 본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 안에서 썸네일도 고민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이 편해진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도 좀 일을 하고 나도 모르게 이게 돌아가고 있나? 실제로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그걸 본방할 때보다 지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정말 가치 있다는 느낌은 더 안 든다 예전보다. 가치 있어서 내가 계속 뭔가 핸드폰을 하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노력하는 게 일단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게 어쩔 수가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핸드폰을 집에서는 좀 멀리 해요. 침실에는 핸드폰 입장 금지고 일단 무조건 금지고. 예. 그건 꽤 됐어요. 1년 넘게 아내랑 같이 하고 있고 핸드폰이 근처에 있으면은 뭐 TV를 보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두려고 이렇게 테이블 밑에 두거나 좀 찾기 어렵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흘려보내요. 가 이런 식으로 그냥 떠올랐어. 야 이거 어떻게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놓아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100% 되진 않지만. 그랬더니 조금 좀 긴장도가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호흡이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여전히 있지만 좀 나아진 느낌은 좀 있어요. 그때보다는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좀 힘들었는데 책을 써보셨잖아요. 쓰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하기 힘든 일이자 싫은 일이 책 쓰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절실히 깨달았는데 주 5일을 일하고 보통 이틀을 쉬잖아요. 책 쓰면서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몇 개월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진 거 느낀 거예요. 원인이 뭐지 찾다 보니까 내가 주말에 책 쓰는 게 되게 컸구나. 그게 주말에 쉬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마감을 조금 미루더라도 일주일 하루는 쉬자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도준우 PD님의 강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루만 쉬어도 회복이 되는 게 강점이에요. 그래요? 회복력이 제일 좋게 나왔어요. 회복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평정심을 좀 회복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나 공황장애야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뭐 조직을 탓한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내가 나약하지? 여기에 빠졌다면 이제 도준우 PD님은 회복력이 최고 강점이니까 치료받으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해보고 빨리 회복이 되는? 이 회복력이 높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도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해볼 마음이 생기고 자존감도 좀 높으신 편이고 마음 인지력은 조금 약하지만 회복력은 좀 높으신 편이다. 회복력 좋은 것 때문에 가끔 제가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내가 왜 싫어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막 아내랑 다퉜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오케이 이제 잘할게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혼날 때 가끔 있죠. 이 얘기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데? 공감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마음 인지력이 이제 제일 취약점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약점이 공감. F인데? 마음 인지력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F가 아닌데 F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마음 인지력 제일 약고 공감력이 두 번째고. 다들 저는 F로 나오는데 제가 체크하면은 주변 사람 다 T라고 그러더라고요. T. 마음 인지력이 약하신 분이니까 T가 맞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는 조직 문화. 어떤 조직 문화에서 나는 좀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도준우 PD님은 혁신적인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팀은 그 혁신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력 중심. 그래서 혁신 중심이 33%, 협력 중심이 29%. 둘 다 거의 동일해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하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막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알 유튜브 PD님들 저도 같이 찍어봐서 알지만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약간 서로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부르잖아요. 추노라고 부르고 추노님. 스릴러만 책을 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너 언제까지 유튜브 계속 있을래? 그렇게 좀 우려를 한다면서요. 많이 했죠. 2019년에 교양 유튜브 팀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 팀에 제가 처음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왜 SBS 방송국에서 왜 그 구멍가게 같은 유튜브를 구독자 몇 명일 때 가신 거예요? 그때는 구독자 없을 때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할 채널이 존재를 했었지만 그 본방팀에서 그냥 영상 3개 딸랑 올려놓고 그냥 관리 안 하던 상태. 3,000명 이랬나? 3,000명. 네. 지금 몇 명이에요? 180만 명. 지금 3,000명에서 180만 명 조직을 키운 거네요. 물론 뭐 그 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애정이 팬덤이. 있으니까 예. 가능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갔다 보니까 그때 지금이야 저희 팀원이 거의 9명 되지만 그때는 서너 명이서 했단 말이에요. 예, 정말 구멍가게였죠. 갔던 목적은 유튜브라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가볍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니까 일종의 스타트업처럼 했어요. 그 닉네임 쓰는 것도 약간 스타트업 느낌을 내자 우리가. SBS 본사에서 지금 닉네임 쓰는 팀 우리 팀만 유일한 팀이에요. 유일한 팀이고 자유롭게 의견 내고 서로 기획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좀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가신 것 같고 재미 없어지면 딴 데로 찾아가실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닥터 프렌즈로 오시면 PD 기획을 하시면 되니까 저희 세 명도 이 검사를 했을 때 저희 세 명이 생각하는 조직은 혁신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세 명이 다 체크를 했어요. 우리 닥터 프렌즈라는 조직은. 저랑 딱이네요. 우리가 바라본 조직은 딱 도준우님이 원하시는 조직은 맞아요. 닥터 프렌즈가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124만. 아 너무 커요 이미 근데. 아니 근데 3천에서 180만 만들었잖아요. 124에서 뭐 200만까지는 그냥 만드시겠죠 사실은. 이 너무 이미 대형 채널이라서 아 재미가 없구나. 재미가 되구나. 이게 혁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멘탈 탄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3만. 제가 이제 정식 가수님 두 분과 하는 멘탈 탄탄에서 3만을 그 아이보다 더 큰 도전이죠. 제가 유심히 보고 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형님이고 뭐 또 책을 몇 개월 전부터 쓰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쓰기만 하면 일단 우리 채널부터 나와주세요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 나와주셨어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대형 채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책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책도 책인데 사실 오늘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또 이 검사 결과 들으면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좀 더 나를 더 알게 된 느낌?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게 맞구나. 공감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저도 막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도준우 PD님을 한번 테스트로 삼아 앞으로 이걸 통해서 한번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루타 오늘 그 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도준우 PD님이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스릴러머라는 책에 또 있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 또 절찬리 판매 중이시니까 한번 또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준우 PD님이 또 운영하고 계시는 그알 유튜브 채널 흥미 있고요. 너무 무겁지 않은 콘텐츠들이 좀 많습니다. 그알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도준우 PD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번 초청을 좀 드려서 또 추가적인 콘텐츠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 많은 또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